亲爱的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你们的汉语老师 하하老师.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 하하쌤입니다. 오늘은 중국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도로 보는 중국입니다. 今天我们学习中国地理、自然环境和有名的城市.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 지리, 자연 환경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请打开第12页,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 펼쳐주세요. 首先说一下今天的学习目标.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중국의 수도, 인구, 면적, 민족 구성 등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중국 지도를 보고 지역별 대표 명소의 위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양쪽에 중국 지도가 크게 펼쳐져 있는데요. 중국 지도 보니까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 윗부분이 벼슬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리가 있고요. 눈이 있고 쭉 내려와서 홍콩, 마카오, 하이난 이 부분이 다리예요. 그리고 옆에 날개가 있고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닭이에요. 중국인들은 중국 지형을 수탉 모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이 이유는 기세등등한 수탉처럼 중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 지형을 수탉과 닮았다고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12페이지 상단에 중국 개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국가 명칭을 볼게요. 중국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어로 발음을 해볼게요. 中华人民共和国 中华人民共和国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는 한자가 쓰여 있고요. 뒤쪽에는 발음 기호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어는 보면 뜻은 알 수 있지만 발음은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발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어 병음 혹은 병음이라고 합니다. 일과 들어가서 병음 읽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 일반적으로는 中国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여러분, 中国 다시 한번, 中国 다시 한번, 中国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수도는 어디죠? 그렇죠. 中国的首都是北京. 北京 여러분 따라 읽어볼까요? 北京 베이징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무려 44배입니다.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어서 행정구역을 보시면 4개의 직할시, 5개 자치구, 22개의 성. 이 성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고요. 주의사항, 중국은 대만,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3개의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인구는요, 2017년 기준 13억 8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은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92% 이상이 한족이고요. 그리고 8% 정도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중국 지도를 보면서 지역별 대표 명소, 위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중국에는 4개의 직할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개의 직할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수도 베이징, 그리고 텐진,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종칭 이렇게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고요. 중국은 베이징 표준 시간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간보다 1시간 늦은 베이징 표준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동부 끝 지역과 서부 끝 지역은 4시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아요. 무조건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 자, 베이징의 명소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티안안먼입니다. 티안안먼은요, 베이징故宫 고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티안안먼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광장이고요. 중국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죠. 화면을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지금 中华人民共和国万岁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世界人民大团结万岁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라고 쓰여 있고 가운데 보시면 어떤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他是谁? 누구일까요, 이 사람? 그쵸.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중국의 초대 국가 주석 마오쩌둥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네요.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한 티안안먼입니다. 가운데 마오쩌둥 주시, 모택동 주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옆에 中华人民共和国万岁, 世界人民大团结万岁 써 있고요. 이 다리를 건너서 문을 통과하면 고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他就是哈哈老师, 이 사람이 바로 하하쌤입니다. 저예요, 저. 제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북경으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시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도시는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在哪儿? 상해가 어디 있죠, 여러분? 그렇죠. 在这儿, 바로 여기인데요.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물류, 문화산업의 중심지죠. 상하이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상하이. 여기 정말 유명하죠. 동방민주라고 하는 방송 수신탑인데요. 동방의 진주라고 불리는 방송 수신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진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민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야경이죠. 상해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여러분 상해에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가보지 못한 친구가 훨씬 많겠죠. 상해의 야경을 우리가 지금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야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감상을 함께 해보시죠. 자, 세 번째로 볼 도시는 바로 하얼빈입니다. 여러분, 하얼빈 在哪儿? 하얼빈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하얼빈 就在这儿. 자, 하얼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는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하얼빈은 어떤 게 가장 유명할까 봤더니 빙덩제가 가장 유명하대요. 빙, 얼음, 덩, 등, 지에 축제. 얼음 등 축제인데요. 매년 1, 2월에 하얼빈에서 열리는 얼음 조각 축제예요. 하얼빈에 가면 송화지앙이란 강이 있어요. 이 강의 얼음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든요. 밤이 되면 조각 안에다가 오색찬란한 조명을 켜서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얼빈의 빙덩제가 어떤 모습인지 감상을 해보실까요? 99年，为了迎接千禧年，哈尔滨第一次搭建了冰雪大世界，受到了超乎想象的欢迎。此后，它成为哈尔滨1年1度的冬日盛典。要保持见面的新鲜感，每一年都要推出新主题。2016年，哈尔滨迎来了第18届冰雪大世界，18座冰峰如同庆贺生日的蜡烛，为他唱响祝福。2017年，央视春晚的分会场也设在了这里。它为哈尔滨吸引了来自全世界的目光。这里的人们天生就擅长和雪打交道，他们以冰为砖，以雪为墙，创造了一个童话世界里的冰雪王国。作为老朋友，大雪有时还会带来出人意料的机遇与惊喜。 자, 그렇다면 하얼빈의 날씨가 대체 얼마나 춥길래 송화지앙이 다 얼어서 이 송화지앙이 얼음을 이용해서 축제까지 할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1월의 날씨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영하 15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검색을 조금 해놨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건 바이두라는 중국의 대표 검색 사이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랑 비슷한 사이트죠. 이 바이두에서 선생님이 하얼빈 12월气温, 하얼빈의 12월 기온이라고 입력을 해서 찾은 정보거든요. 1월 날씨를 보니까 무려 25도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을 날씨는 안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3년간 있었거든요. 10월 말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1월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추위를 피해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의 날씨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로 볼 도시는 바로 시안입니다. 시안, 중국에 보시면 중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안이라는 도시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안이라는 이 도시는요. 주나라 때부터 해서 한나라,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국가의 도읍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이 굉장히 많은 도시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빅마용입니다. 빅마용은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의 부장품이에요.
진시황릉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진시황은 자신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 흙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병사, 말 등으로 궁전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1974년에 어떤 농부가 우연히 발견했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확대를 해보니까 앞부분에는 병사가 이렇게 있고요. 말도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지금 계속 발굴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빅마용을 관람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이 가서 직접 이 빅마용을 관람을 했었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이 웅장한 기세에 눌려가지고 위압감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빅마용의 그 병사의 얼굴을 조금 볼까요? 보시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병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시무룩해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병사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고요. 이 병사는 뭔가 굳은 결심을 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병사들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죠? 정말 오래전에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있고 아직도 잘 보존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진시황릉은 꼭 한번 가보세요. 병마용 꼭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네, 이어서 볼 도시는요. 정도입니다. 정도는요. 스촨 사천성의 성도예요.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정도는 판다 생태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판다 생태공원은 판다 연구기지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판다 연구기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를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예요. 하지만 관광객에게 공원을 개방해서 판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볼 도시는요, 하이난입니다. 여러분, 하이난, 在哪儿? 하이난 어디에 있어요? 자, 就在这儿 바로 여기 있네요. 보시면 홍콩, 마카오, 그러니까 중국의 특별행정구의 아래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러면 하이난의 명소로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이난의 명소로 산야 해변이 나와 있는데요.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자, 요런 풍경. 또 요런 풍경. 이걸 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마치 하와이 같죠? 자, 이 하이난은요,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의 최남단 섬이죠. 그리고 타이완 다음으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해서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도시는 라싸입니다. 라싸는 히말라야 산맥 바로 옆에 있죠. 시장자치구의 도시예요. 라싸. 어떤 명소가 있는지 볼까요? 네, 라싸를 대표하는 건물로 뽀달라궁이 나와 있습니다. 뽀달라궁, 포탈라궁은 달라이 라마가 시장자치구 라싸에 건설한 궁전이에요.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포탈라라는 이름은요, 관음보살이 산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네, 겉보기에는 이렇게 13층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9층이라고 합니다. 전체 높이가 117m래요. 그리고 동서의 길이는, 높이는 117m, 동서의 길이는 360m. 그리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라고 해요. 굉장히 웅장한 궁전이죠.
지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큰 강이 서에서 동쪽으로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첫 번째 강은 북쪽에 있는 황해예요. 황하강.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남쪽에 있는 장지ang, 장강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 교류를 많이 했었죠. 이 당나라 때 크게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뚠황입니다. 뚠황은 무엇보다도 그 뚠황 석굴로, 뚠황 석굴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 5개의 자치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자치구인데 라사가 시장 자치구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 자치구는 이쯤이겠구나 라고 알 테지만 다른 자치구는 대체 그럼 어디 쪽에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자치구를 조금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치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자치구를 찾아보기 전에 우선 중국은 23개의 어떠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성,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해롱지ang省, hebei省, 陕西省, 스촨省, 타이완省까지 해서 23개의 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점이 찍힌 이 하얼빈, 장춘 여기가 뭐냐면 각 성을 대표하는 성도예요. 성의 도읍지입니다. 성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정두 같은 경우는 스촨성의 성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얼빈 같은 경우는 해롱지ang省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안 같은 경우는 陕西省, 산시성의 도읍이 되겠죠. 대표 도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라사 같은 경우는요. 시장 자치구 내에 있는 대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치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바로 위에 있네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두 번째 있고요. 대표 도시는 우루무치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내몽구, 내몽고 자치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자치구는 바로 밑에 있는데요. 닝샤 회주, 영아 회족 자치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시 壮주, 광시 장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이 지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 그리고 성도, 자치구까지 정리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각 지역의 대표 명소와 위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활동을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 1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중국은 뭐뭐이다. 그 다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빈 박스를 지금 채워보세요. 예시 답안을 좀 볼까요? 중국은 종합선물 세트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력이 있고 없는 게 없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예시 답안. 중국은 무지개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문화를 빛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시 답안. 중국은 보물찾기이다. 왜냐하면 재미있고 진귀한 문화가 많아서 배울수록 설레고 뿌듯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OX 퀴즈 타임이에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1번, 중국은 모두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중국은 92%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의 민족으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X예요. 2번 문제. 베이징의 티에난먼에는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对不对?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시진핑이 아니라 마오쩌둥, 보택동 주석의 사진이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은요, 중국의 초대 주석이고요. 시진핑은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입니다. 3번 문제. 시안의 빅마용은 진시황의 무덤 부장품이다. 对不对? 그렇죠. 맞습니다. 빅마용은 진시황이 자신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으로 병사, 말 등을 빚어서 궁전을 재현한 것입니다.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정리를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개관 세 번째 시간이고요. 키워드로 보는 중국, 중국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다음에 또 만납시다. 同学们再见.